네, 이번에는 이제 그 복수의 정당들이 한 명의 후보를 연합 공천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정당 명부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 이걸 이제 정당 명부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정당이 선거구를 사전에 조정해서 후보를 추천하는 연합 공천은 법률로 제도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요. 법률과 무관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거, 이건 이제 한국의 경우죠. 이거는 후보 단일화만 현재 가능하고 있습니다. 연합공천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정당이 동일한 후보를 공천 혹은 추천 지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 투표 용지나 공고물 이런 데 공식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현재 투표용지에 같이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 정의당과 뭐 노동당이 연합으로 공천한 후보다 이렇게 투표용지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혹은 이제 자신의 지역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경우, 이건 암묵적으로 하는 경우죠. 현재 우리가 이런 상태에 보겠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 하원 의원의 경우에 정당 명부에서 유효 투표의 5%를 얻거나 3명 이상이 이 직선 의원을 보유한 정당만이 이 정당 명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지선이죠. 네. 여기 이제 주 의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근데 주선거에서는 연방선거와 달리 정당 명부 결합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정당 명부 결합 제도라는 게 없는데 주 선거에서는 정당 명부 결합 제도를 둠으로써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정당 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군소정당이나 혹은 지역정당이 다른 정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5%를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의 후보자 명부와 결합해서 그 두 정당 혹은 세 정당의 득표의 합이 유효 투표의 5%를 초과할 경우에 그러한 군소정당들이 모두 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당명부 결합제도가 없다면 뭐 0.5석, 0.3석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합하면은 1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2석, 3석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참여하는 정당들이 많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그 남미의 대부분에서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당명부 결합 제도를 일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이제 그 히틀러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 군소 정당들이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지는 것. 그죠? 그래서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정당명부 결합 제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명부 결합 제도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정당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당명부 결합 제도를 일정한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명부 결합 제도를 하려면 그 정당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서로의 후보들이 경쟁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각 주에서 경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당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죠? 이러한 경우만 정당 명부 결합 제도가 가능하다. 이거 이제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정당은 전국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그 후보자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당이 이 지역 정당을 고려해서 지역의 후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정당인 정의당이 그 서울시당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당 당원들은 전국 선거에서 자신의 당이 아니라 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 즉 지역 정당과 전국 정당이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제출할 때 서울시 의회의 정당 명부는 서울시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의 국회의원 정당 명부는 서울시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비례대표를 각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러한 형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조건에 있지 않을 경우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것이 가능한 게 유명한 이제 기민 기사당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기민당이 이 바이에른주에서는 자신의 후보를 주의원 선거 때 출마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정당인 기민당은 바이에른주에서는 지역 정당인 기사연합과 공동으로 정당 명부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국 정당이 지역의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이 바이에른주의 지역 정당과 선거 연합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민당은 아예 전국 정당은 바이에른주의 지구당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연합은 바이에른주에만 정당 사무소가 있어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선거연합 결과를 보게 되면 연방선거는 전국 정당이니까 기사당이 차지하죠. 그래서 바이에에서 48%를 얻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기사당이 이 전국적으로 얻은 선거의 7.4%에 해당된다. 2차 선거에서는 45.5%를 얻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 선거에서 6.5%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두 정당은 의회에서 하나의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정당 명부 결합 제도가 광역 해지용 선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당 명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적용하고 있다. 정당 명부 선거인데 결선 투표를 적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결선 투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은 이 결선 투표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거에서 최소 10%의 유효 득표를 얻은 정당이 2차 투표에 나가는데 이때 다른 정당과 즉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 정당과 연합을 해서 선거 명부를 만든다. 이게 이제 정당 명부 결합입니다. 근데 이때 연합할 수 있는 정당은 1차 투표에서 적어도 5% 이상을 득표하고 2차는 당연히 결선 투표니까 못 나가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독일보다는 좀 넓게 정당 명부 결합을 지방선거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지용 선거에서 광역선거에서 이러한 정당 명부 결합에 의한 선거연합이 자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22개 선거구에서 그중 20개의 선거구의 좌파 연합인 정당명부가 승리를 했는데 이 좌파 연합은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의 연합입니다. 2010년 선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당 생태 유럽 좌파 전선의 좌파 연대가 알데스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집권당이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광역 광역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정부 결합조대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는 이제 연합공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지역 정당은 전국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전국 선거에서는 전국 정당을 지지를 하겠죠. 반대로 전국 정당은 지방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내지 않고 그 지역 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때 이제 각 두 개의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이 정책 협약을 해서 정책 연합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과거 노동당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직도 당원인 사람들이 이제 지역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영등포 지역 정당을 만들었다면 영등포에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영등포 정당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대신 노동당은 이 지역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영등포당의 후보를 지지 혹은 공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영등포당이 영등포에서 자신의 후보를 내지 않고 노동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이 서로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합공천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그 복수의 정당이 여러 선거구를 조정해가지고 폭넓게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거연합은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치 협상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립정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연합공천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그 하원 총선 전에 의석 과반수를 획득해서 연립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연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민당, 기사당은 원래 선거연합을 관습적으로 하는 데고 이게 자민당과 함께 보수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후에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당이 많이 난립했던 프랑스는 이제 소선거구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니까 결국 소선거구제 결선투표제니까 선거연합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5개 내지 6개의 좌우 원내정당으로 정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결선투표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선거연합이라든가 정당 통합이 강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결선 투표에서 좌파들이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 그래서 어, 사회당, 공산당, 중도 좌파 이러한 정당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한 명의 후보, 조스팽 후보를 밀어서 수상이 된 적이 있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자민당 일당 독점 체제를 깬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이 소선거구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0개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을 제외한 민주, 삼인, 국민신당, 신당 1번 등 이러한 정당들이 이제 그 후보자를 연합 공천해서 자민당과 맞대결 했습니다. 반면에 사회당은 연합 공천, 즉 공식적으로 이러한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야당이 후보 단일화된 지역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선거연합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자민당의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다. 대표를 해보니 신생 정당인 민주당이 308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배파됐다, 배파. 그래서 이런 소선구제를 하더라도 이 소수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양당제 거대 정당은 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 이렇게 몰락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선거 연합을 통해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민당의 독점 체제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원래 거대 양당이 원체 강력해서 제3정당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선을 다 모아도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도 당선을 좌우할 수 있는 제3세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연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옛날에 영국에서 자유당과 노동당의 연합공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노동당이 창당되고 나서 원내 의석이 없었는데 자유당 우리로 치면은 중도 보수죠. 자유당과 선거연합을 통해서 보수당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이 선거연합은 공식적인 선거연합이 아니라 암묵적인 선거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거의 전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노동당이 승리할 수 없었는데 노동당이 그 출마한 지역에는 자유당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자유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을 암묵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소수 정당인 노동당이 원내에 다수 진출하게 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2012년에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 이와 유사하는데 이와 차이점은 어, 자유당과 민주당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체성의 충돌로 인해서 자당의 그 지지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외 없이 모든 전국적인 또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통합 2012년 사례는 그러면서 어떤 지역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나오고 어떤 지역은 통합진보당이 독자적으로 나오고 어떤 지역은 서로 경선에 거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로 독자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보장받은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자신이 보장받은 그 선거구에 어떤 후보를 내냐, 이 부분이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대 정파 중심으로 독자적인 선거구를 보장받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다양한 세력들이 반발하고 결국은 탈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